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가 참으로 한심한 수준입니다. 내란에 대한 반성도, 미래를 이끌어갈 비전도, 조기 대선이 열리는 이유에 대한 사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없고 온통 민주당만 있는 토론회였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배출한 한때 여당으로 국정 혼란과 위기를 낳은 책임을 지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와 염치이지만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후보자는 왜 자꾸 윤석열을 끌어들이냐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언급을 피한다고 지난 12.3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웠던 점은 상대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찍고 자신들의 비전 대신 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난만 이어갔습니다. 내란의 원인을 민주당으로 돌리며 극우 유튜브처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정당. 이것이 국민의힘의 민낯이고 후보들의 수준입니다. 이런 저열한 수준의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후보를 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염치가 있다면 대선 불출마 선언부터 하십시오. 제65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서 국민 통합, 상생, 법치와 협치를 외치고 18일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는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이라며 국가 비전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도 모자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불참하고 호남과 영남을 오가며 기업 탐방까지 대통령 선거 준비에 한창인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권한대행과 대통령 간 업무에 차이가 없다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처럼 행동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해야 할 일은 국정의 안정적 유지와 공정한 대선 관리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총리가 모호하게 노코멘트로 출마설에 연기를 피우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란 수사에 성실히 응하길 바랍니다. 6월 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 선거인 등록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인 만큼 700만 재외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난 3년간 정권의 폭주와 국정 실패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심각하게 추락했습니다. 모국이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마다 나라의 위상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오신 재외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데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월 24일 목요일까지 꼭 등록하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어 주십시오. 한덕수 대행이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라 답했습니다. 영어 애용가 한 대행께 영어로 돌려드립니다. 이럴 때 미국에서는 불쉿이라고 합니다. 노코멘트란 영어권 외교가에서 예스의 다른 표현이자 답변 거부입니다. 어디 국민 앞에 영어 자랑하며 헛소리를 합니까? 파면된 윤석열 자녀 내각의 권한 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이 똑같다고도 했습니다. 정확한 자기 고백입니다. 윤석열과 한덕수는 똑같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무책임한 망상가들입니다. 협상 시작도 전에 상대국의 전략을 노출하는 무식함과 국민에게 영어로 사기치는 오만함이
판박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 물은 한덕수 혼자 마셨습니까? 이완영 되기로 작정했습니까? 가장 유치한 유형입니다. 새 정부의 35일 협상 시간까지 충실한 예비 작업이 임무인 한시 대행이 웬 전권 타령입니까? 내란 공범 임시 대행이 주제와 본분을 모르고 노역의 대권을 꿈꾼다면 망신은 자유지만 처신은 오버하지 마십시오. 자기 장사에 정신 팔린 노역의 대통령병자가 선거 관리와 대미 협상을 단 한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다가올 내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승산도 없는 대권 후보자로 바꿔 타려는 음흉한 방탄 속셈이 통할 줄 압니까? 이미 족합니다. 물러나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도 여기자 폭행을 사과 안 했습니까? 명색이 제2당 원내대표니 자진해서 국회 윤리위 판단을 구할 기회를 드립니다. 윤석열, 한덕수, 권성동, 어쩌면 그리도 똑같이 뻔뻔한 일란성 새 쌍둥이 같습니까? 결국 내일의 한국 정치에서 모두 추방될 것입니다. 남의 잔치상에 배나라 감나라 하는 일이 내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힘의 막장 대선 경선을 보고 있노라면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할 국힘의 대선 경선이 내란숙의 윤석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자폭 경선이자 국힘의 분당대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탄핵된 내란숙의 윤석열과 누가 더 친했는지 자랑할 양이면 차라리 서초동으로 가서 충성 배틀이나 하십시오. 참신한 정책과 비전을 놓고 진지한 토론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대선 경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민망한 수준입니다. 조기 대선으로 천문학적 보궐선거 비용을 초래한 내란 몸통 정당 국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염치 없이 출마한 후보들조차 미래 비전과 정책 없이 오직 반 이재명 공세에만 집중하는 꼴이 영락없는 국힘의 자폭 부대들입니다. 단 한 명의 후보도 내란에 대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내란 동조 국힘에겐 차라리 정당을 해체하라라는 국민의 명령이 통고될 것입니다. 내란숙의 대행으로 위헌을 일삼는 한덕수 대행이 대놓고 대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공식 코스라는 대형교회 예배 참석으로 뻔뻔스럽게 권한대행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책임자인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간을 보며 전국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대행이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 통합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위기 극복의 핵심은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속되는 국가위기의 근본 원인은 위헌을 일삼고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까지 자신의 대선 출마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내란숙의 한덕수 때문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선거 관리를 할 것인지 선거 운동을 할 것인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시기 바랍니다. 졸속 한미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에서 손 떼고 자중하십시오. 노역으로 내란숙의 윤석열 아바타에 이어서 후계자까지 대려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경고합니다. 나라를 거들낸 윤석열 김건희 부부 범죄단이 마지막까지 국민 혈세를 절도했습니다. 윤건희 부부가 사적 용품인 캣타워를 국민 세금으로 샀다면 명백한 국고 횡령 범죄입니다.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불법 관저 점거 기간 동안 사용한 수돗물
228톤, 그 비용을 세금으로 썼다면 이 또한 국고 횡령입니다. PPT 봐주십시오. 기재부에는 공무원 관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훈령이 있습니다. 그 기재부 훈령에는 관사의 수도, 전기, 통신요금 또는 소모성 비품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사를 사용할 때 적용을 받았던 규정입니다. 또 관사 퇴거 시에는 시설을 원상 복구하고 사용 물품도 반환을 해야 합니다. 자,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는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 소속 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건희 부부가 마땅히 자비로 구매를 해야 할 소모성 사적 물품을 국민 혈세로 전용했다면 국고 횡령 범죄입니다. 또한 수돗물 전기 요금도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고 국고로 전용했다면 명백한 국고 횡령죄입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처벌해야 합니다. 물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수돗물, 전기 요금 등을 국가에서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윤건희 부부가 위 비용들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당시 관저에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있었는지 그 원인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사 비용의 소관부처인 기재부가 현장 검증 등을 통해서 원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인 부담을 할 것인지 국고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그 기준과 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 용도로 사용된 캣타워도 반환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을 했다면 그 또한 절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이 확인이 된다면 명백한 국고 횡령이고 절도죄 범죄입니다. 감사원, 검찰, 즉각 감사와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170만 원짜리라고 주장하는 캣타워가 500만 원으로 뻥튀기 된 경위와 세금의 착복 여부도 밝혀져야 합니다.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한 반성도 비전도 없는 자폭 대선 경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난가병이 빠르게 악화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오만과 만용을 부리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 수계 윤석열과 장을 겨룰 정도로 아주 위험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그 위험천만한 인식을 고스란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국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재협상할 의사를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총리실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협상 제안이 없었고 관련 검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재협상 제안도 없었고 검토도 없었고 논의의 틀도 없는데 재협상할 의사는 대체 어디에서 튀어나온 겁니까? 지난해 10월에 타결되고 11월에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이건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이미 정식으로 발의된 12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특별협정을 뒤집어 엎겠다는 것입니까? 관세 핑계입니까? 그러려면 먼저 말부터 맞추십시오. 이번 주 중에 있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관세 협상 의제에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할 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이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됩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을 향해서 지금의 10배 가까이 되는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재협상에 나선다면 정식 발효된 12차 협정에 비해서 훨씬 큰 손해를 보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를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신을 사실상 대통령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차이가 없다라면서 강하게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덕수 대망론은 옛말이 됐고 이제는 스스로 대통령이 되셨나 봅니다. 잘하면 계엄도 하시겠습니다. 너 자신을 날라, 이 소크라테스의 이 유명한 경구로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경거망동하지 않는 법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그런 막대한 부담을 경솔하고 성급하게 논의할 자격이 한덕수 권한대행 당신에겐 없습니다. 노역에 앞선 대통령 놀이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통령 자리가 탐난다면 대선 출마 공식화를 하고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2025년 을사년의 신개념 매국노로 취급받기 전 다시 한번 자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